안녕하세요. 자전거 탄 지 1시간 됐고 598칼로리 소모 중입니다. 10분에 100칼로리 정도 소모되는 추세예요. 네, 제가 요새는 유산소 운동을 요거 실내 자전거밖에 안 하거든요. 나머지 원래는 러닝이랑 등산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요새는 그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 이후로 등산과 러닝은 포기했습니다. 네, 실내 자전거 하고 이제 앞으로 여행이나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, 요새는 그래서 운동 끝나면 도서관에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책이나 보고 그래요. 그러니까 책을 볼 때 원래는 어릴 때는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. 뭐 고시 공부할 때는 법전 많이 갖고 법서, 수험서, 주구장창 수험서만 계속 뭐 10회도 20회도 하는 거죠. 책이 새까매질 때까지 손때가 묻어가지고. 그러다가 이제 사업 시작하면서는 일하면서는 일 관련된 거, 부동산 쪽 일할 때는 부동산, 영업 쪽 일할 때는 영업 관련된 책, 사업 시작하고는 마케팅 관련된 책, 투자할 때는 부동산, 주식 관련된 책, 뭐 사업할 때도 뭐 리더십, 뭐 사장의 어떤 뭐 사장과 관련된 기술, 회사 경영하는 기술 책 한테 엄청 봤죠.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30대 중반 이후, 그때 한 40살 때쯤부터는 거의 마음 관련된 책, 영성책,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나, 마음의 자유를 어떻게 얻나, 마음의 평화, 뭐 이런 식 있잖아요. 뭐 불교 관련된 책, 불교 이론 공부는 안 했어요. 그런 거는 어려워서 못하겠고, 영성책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거 주구장창 읽었고, 제가 한 200권 정도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90%는 그런 관련된 책이에요. 근데 이게 유튜브라 제가 이제 그 마음의 평화 이런 거를, 마음의 대자유를 얻는 거를 최고 경지에, 삶에 있어서 최고 경지로 생각을 하고 최고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잘 안 되네요. 조금씩 진척이 있는데 올인해서 매달리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. 어떤 위험 부담이 있냐, 이제 자꾸 일반적인 지금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. 물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, 지금 내 모습을 부정하고 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, 그 현실을 부정하고 좀 더 나은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, 그럼 내 머릿속, 현재 내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욕망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선별해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. 되게 뭐 좀 어떻게 보면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깨닫지 못했으니까, 깨닫지 못한 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큰 의미가 없다,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루하루를, 그나마 회사가 이제 회사 일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덜 했는데, 요새는 일을 잘 안 한 지가 1년 정도 됐고, 또 회사도 요새는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 회사 말고 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 헤매는 단계인데, 최근에 찾은 게 이제 여행을 해봐야겠다라는 거긴 한데, 사실 그 지금 현재의 나를 자꾸 부정하는 그런 습성이 좀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요새 그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너무 깨달음, 마음 공부 물론 많이 해야겠지만, 지금 현재 이는 하루 그 바보같이 산다 하더라도 이 바보 같은 삶에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,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하루를 보낸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하루를 보내봐야 되겠다라는 게 요새 든 생각이에요. 후회를 한다 하더라도 해보고 후회를 해야겠다. 이도 저도 아닌, 깨닫는 것도 아니고 무지몽매한 것도 아니고, 중간에 딱 걸쳐가지고 시간만 흐르는 게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다 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철저하게 이 무지몽매한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. 저는 사실 깨닫지 못한 삶을 그냥 정신이 세상 속에 갇혀서 죽어있는 삶이라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. 그 성경책에 보면은 그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, 그 장례 치르는 분이 어머니 장례만 치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해석할 때 죽은 자,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망한 자, 어머니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,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들을 죽은 자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산 자는 나를 따르라. 의식이 깨어있고 어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 사람들, 이 사회에 어떤 우리가 세뇌된 어떤 프레임이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내가 의식이 죽어있는 거구나. 몸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고 욕망을 해소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는 그냥 그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세상 속의 새이고 죽은 자이구나, 이렇게까지 생각하니까 더더욱 빨리 깨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, 그리고 하루 종일 뭐 수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. 뭐 일도 할 건 하고, 돈도 벌 건 벌고, 주식 투자도 하고, 운동도 할 거 하고, 대회도 나가서 즐길 거 즐기고,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추구심을 가졌죠. 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고 보면 제가 크게 돌을 닦는다고 못한 것도 없는 것 같긴 하네요.
하지만 뭐랄까, 그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즐거움들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긴 해요. 별로 이제 관심 없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. 짜잘한 즐거움들 관심 없어지고,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덜 하게 되고, 그리고 약간 허무주의 비슷한 느낌도, 그런 성향도 좀 생겨가지고,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 제가 바뀐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이 어떤 난관이라고 한다면은, 지금 이 난관을 타개하는 해결책을 저는 지금 여행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, 우선 여행을 하면은 모든 게 환경이 새롭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모든 환경이 다 새로우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, 기대가 좀 느껴지거든요. 여행도 물론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익숙해지고 권태로울 수 있겠지만, 지금 제 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 있었고 이제 똑같은 일을 오랫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까, 여행을 가면은 지금 제 사고방식, 제가 지금 가장 효율을 추구하면서 지금 어쨌든 저한테는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사고방식, 이 틀에서 과감하게 깨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행지를 어디를 갈까 막 여기저기 책을 보다 보니까 일단 동남아가 제일 만만할 것 같긴 한데, 동남아는 혼자 가기에는 굉장히 쓸쓸할 것 같아요. 뭐 연인끼리 막 사람들 단체로, 아니면은 뭐 친구들하고 같이 휴양하고 즐기러 오는 데잖아요. 아닌가? 제가 잘 모르겠네요. 근데 혼자서 고독하게 뭘 식당에 가도 다른 사람 다 커플이고 이런데, 나만 혼자서 맥주 마시고 음식 먹으면은 뭔가 텐션이 돼서 떨어질 것 같아요. 예전에 인도 갔을 때는 혼자서 다녀도 한 달 동안 혼자 다녔는데, 거기서는 전혀 외로움이 없었거든요. 거기서는 커플을 구경을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아요. 다들 힘들고 하니까 뭐 여유로워 보이는 표정이라기보다는 전쟁에 참여한 듯한 표정, 각자 생존 뭐 이거 좀 오반데, 아무튼 인도에서는 못 느꼈던 감정을 동남아나 필리핀, 태국 이런 데서는 느낄 것 같아서 일단 좀 고민하고 있고, 터키 아니면 남미 쪽으로 갈 것 같은데, 남미 쪽 보니까 치안이 좀 안 좋아서, 그리고 이동 경로가 엄청 많더라고요. 비행기도 몇 번씩 타야 되고, 그래서 지금 여행사 통해서 갈지 혼자 갈지 그거는 이제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. 가게 되면은 뭐 한 달을 갈지 40일을 갈지 20일을 갈지 그런 것도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. 오늘부터 이제 또 알아봐야죠. 그리고 또 좀 전에 든 생각이었는데, 사람 사는 게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뭐 돈이 극도로 없었다가 지금 또 돈이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인데,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뭐 크게 인생에 있어서 지나고 나니까 뭐 한순간 찰나의 경험인 것 같고, 그리고 뭐 우울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뭐 좌절할 때도 있고 성취감 느낄 때도 있고, 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을 때도 있고, 혼자 고독하게 지낼 때도 있고, 아플 때도 있고, 건강할 때도 있고, 그런 모든 게 지나고 나니까 흔적도 없잖아.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,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인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. 저도 그러거든요. 그냥 당장 지금 현재 내 감정에 그것만 생각하고, 어떻게 하면 지금 감정이 뭐 좋으면 유지하려고 하고, 지금 감정이 싫으면은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, 그냥 그 느낌만 계속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해야지만 이 감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라면 먹을 때 뭐 라면만 치면은 계란 하나 넣고 안 넣고 요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냥 계란 넣으면은 행복하고 계란 안 넣으면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차이.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뭐 지구 안에서 어쨌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. 근데 여행을 가야겠다, 여행 갔다 오면 행복해질 것 같아,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, 그냥 라면 먹는데 계란 하나 넣을까 말까, 계란 하나 넣으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, 그 정도 수준의 고민을 하는 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지나고 나면은 또 아무런 기억도, 그러니까 잠깐의 찰나의 기억은 나겠지만, 사진으로 찍어두면야 뭐 이게 지나고 나서도 또 이때 이랬지라는 재미가 들겠지만, 그 사진 뭐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살 건 아니잖아요. 사진 잠깐 보고 몇 년에 한 번씩 보고 이때 재밌었다, 그 느낌 잠깐 드는 거잖아요. 또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게 막 너무 막 이렇게, 물론 잘 안 되지만 축 처져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, 또 실수하더라도 또 다 잊혀지고 하니까 시도해보는 게, 뭐든지 내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별거 아니다, 또 내가 실패한 모든 것들도,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도 사실 별거 아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그 별거 아닌 거에 감정이 막 널뛰기를 하잖아요.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널뛰기 하는데, 그 감정에 굳이 휘둘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근데 또 다행인 거는, 그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또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 행복감을 느끼기가 너무 쉽다. 인간이 원체 적응도 잘 하고, 예를 들어서 어디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그 상태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. 병세가 더 악화되거나 사업이 더 잘 안 되거나, 이렇게 되면은 조금만 더 잘 되거나 조금만 병이 나아도 뭔가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도 사업하면서 되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,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든요. 더 안 좋은 일이 쭉쭉쭉 생겨서 지하 2층, 지하 3층, 지하 5층 막 이렇게 있구나, 그 지하 5층까지 내려가 보면은 지하 2층, 지하 1층이 그때가 좋았구나,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
그 정도로 사람의 적응이 빠른 것 같아요, 적응이.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다.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좋고 나쁘다, 아니면 지금 평상심에 있다,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, 뭐 이런 거 평상심으로 치면은 감정이 0이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다 상대적인 거구나. 내가 측정한 내 감정의 정도가. 그래서 어차피 감정은 널뛰기 하고 상대적인 감정의 내 행복과 불행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, 뭐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은 그래, 감정은 원래 그런 거구나. 너무 크게 이제 요동치지 감정 요동 친다 하더라도 또 감정 요동 치는구나 하고 조금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습관화가 되긴 된 것 같아요, 지금 생각해 보니까.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들어도 뭐 하고 뒤로 떨어져서 보고. 이게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. 뭐냐면은 너무 그러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재밌는 것도 없고 재미없는 것도 없고. 왜냐면은 어쨌든 감정을 가지고 좀 놀 수도 있어야 되는데, 감정을 자꾸 외면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하니까, 나는 뭐 일하고 이럴 때는 특히 기계처럼 일만 하고 감정에 대해서는 엄청 제가 초연해졌다고 해야 될까? 감정을 많이 무시해버렸다고 해야 될까? 그런 생활을 또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일은, 사업은 되게 잘 되고 별 문제없이 돌아갔지만 제 삶이 재미가 있었느냐? 그러니까 권태감이 되게 심했었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감정을 너무 외면하고 무시하니까 또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는 감정은 좀 멀리서 보고, 재밌게 하는 감정은 좀 가지고 놀고, 그런 식으로 지내면 좀 어떨까? 뭐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. 저는 저한테 필요한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말을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,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하고 대화하듯이 저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제가 저한테 해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오늘은 그래서 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어떤 갈구하는 마음,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, 내 감정과 같이 놀면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, 또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오늘 하루 한번 여행을, 저는 어디를 갈지 뭘 준비할지 여행 준비하는 하루를 보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